새벽 2시 반쯤이었습니다. 온 집안이 쥐죽은 듯 고요한데 부엌 쪽에서 누군가 맨발로 걸어다니는 소리가 또각또각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혼자 사는 원룸이었고 현관문은 이중으로 잠겨 있었는데 그 발소리는 냉장고 앞에서 멈추더니 이내 사라졌습니다. 이불 속에서 온몸이 얼어붙은 채 눈만 뜨고 있었던 그 사람은 30대 초반의 평범한 직장인 박모 씨였습니다. 박 씨는 이 집으로 이사 온 지 겨우 2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2달 동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벌어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누구나 한두 번쯤은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으스스한 기분을 느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현상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최근 집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그 느낌이 단순한 착각인지 아니면 정말 심각한 경고인지 구별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집안에 좋지 않은 기운이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3가지 징후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징후는 바로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잠에서 깨는 현상입니다. 우리 전통시간법에서 새벽 1시부터 3시까지를 축시라고 부르는데 이 시간대는 예로부터 음기가 가장 강해지는 때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속에서는 이 축시를 귀문이 열리는 시간이라 하여 세상을 떠난 영혼들이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넘나드는 때라고 전해 내려왔습니다. 서양에서도 이 시간대를 악마의 시간이라 불렀는데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새벽 시간대에 대한 두려움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셈이다. 실제로 한 무속인은 자신을 찾아온 수백 명의 상담자 가운데 집안에 나쁜 기운이 있는 경우 열의 8은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눈이 번쩍 떠지는 증상을 호소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단순히 잠이 깨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누군가 짓누르는 듯한 압박감과 함께 온몸의 식은땀이 흥건해지면서 깨어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흔히 가위눌림이라 부르는 수면 마비 현상도 이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 의학적으로는 렘수면 단계에서 근육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현상이지만 전통적으로는 좋지 않은 존재가 몸 위에 올라탄 것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 씨도 이사 온 첫 주부터 매일 새벽 2시 45분이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다고 합니다. 시계를 확인할 때마다 거의 같은 시각이어서 처음에는 생체 리듬이 바뀌었나 싶었지만 잠에서 깰 때마다 방 한쪽 구석에서 차갑고 축축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현상이 보름 넘게 계속되자 박 씨는 극심한 수면 부족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낮에도 항상 머리가 무겁고 어깨가 천근만근이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특별한 이유 없이 매일 비슷한 시각에 새벽잠에서 깨고 계신다면 한 번쯤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징후는 반려동물의 이상 행동입니다. 예로부터 개와 고양이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존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조선시대 기록을 보면 개가 한밤중에 허공을 향해 미친 듯이 짖거나 꼬리를 말고 구석으로 숨으면 그 집에 잡기가 드나드는 것이라 하여 소금을 뿌리거나 붉은 팥죽을 끓여 문 앞에 놓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현대 과학에서도 개와 고양이는 사람보다 훨씬 넓은 주파수 대역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자외선 영역의 빛까지 감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조용한 방에서 강아지가 갑자기 귀를 쫓근 세우고 천장 한쪽을 뚫어져라 쳤다보다가 갑자기 낙낙거리며 주인 뒤로 숨는 행동을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무언가에 반응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동물행동 전문가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특정 방이나 특정 구석을 극도로 꺼리는 행동을 보름 이상 지속하면 그 공간의 동물이 감지하는 비정상적 자극이 존재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 살던 김모 씨는 기르던 고양이 2마리가 어느 날부터 작은 방 앞을 절대 지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작은 방 문 앞에만 가면 털이 곤두서고 등을 활처럼 구부린 채 하악질을 하다가 뒤로 물러났는데 김 씨가 아무리 간식으로 유인해도 절대 그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집의 이전 세입자를 수소문해보니 그 작은 방에서 혼자 살던 노인이 쓸쓸히 세상을 떠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수많은 사례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는 점은 간과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반려동물이
갑자기 특정 장소를 기피하거나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향해 으르렁거린다면 그 행동을 가볍게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징후는 전자기기의 연쇄적 오작동과 원인 모를 고장입니다. 풍수에서는 집안의 기온이 흐트러지면 그 기온의 흐름이 전자장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심령 연구가들 사이에서는 초자연적 현상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전자기장의 이상 변동이 관측된다는 보고가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심령 현상이 보고된 건물에서 전자기장 측정기를 가동했을 때 평소보다 수치가 최대 5배까지 높게 나타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자기장 변동은 형광등이 깜빡이거나 텔레비전이 저절로 켜지고 꺼지거나 새로 산 가전제품이 연달아 고장나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박 씨의 집에서도 이 현상은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이사 온 지 열흘 만에 냉장고가 이상한 소리를 내며 멈췄고 수리기사가 와서 점검했지만 고장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거실 조명이 밤마다 스스로 밝아졌다, 어두워졌다를 반복했고 리모컨 건전지를 빼놓아도 텔레비전이 새벽에 저절로 켜져서 지직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한 달 사이에 냉장고와 전자레인지와 공기청정기까지 세 대의 가전이 연달아 멈추자 박 씨는 더 이상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풍수 전문가에게 집을 봐달라고 부탁했더니 그 전문가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얼굴빛이 변하면서 이 집은 기운의 흐름이 완전히 막혀 있고 어딘가에 강한 음기가 서려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점검 결과 그 집에 작은 방 바닥 아래로 오래된 하수겐이 깨져 있었고 풍수에서 말하는 탁한 수기가 집안 전체로 퍼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징후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조상들은 집안에 나쁜 기운이 돌 때 가장 먼저 굵은 소금을 현관과 집 내 기퉁이에 놓았습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정화의 상징이었고 장례를 치르고 돌아올 때도 반드시 소금을 뿌린 뒤 집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전통이었습니다. 또한 붉은 파트로 죽을 쏘어 집안 곳곳에 뿌리는 풍습도 있었는데 붉은색이 잡기를 물리친다는 믿음은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것입니다. 현대에 와서는 환기를 자주 하고 집안에 고장난 물건이나 깨진 거울 같은 것을 방치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기운의 흐름이 크게 달라진다고 풍수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현상들을 무조건 미신이라 치부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공포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박 씨의 경우에도 결국 깨진 하수관을 수리하고 집안을 정리한 뒤에 환기를 철저히 하자 이상 현상들이 하나둘 사라졌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귀신이라 부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나쁜 환경이 만들어낸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뒤에 한 번쯤 여러분의 집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이유 없이 깨고 있지는 않은지, 반려동물이 특정 장소를 이상하게 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가전제품이 최근 들어 유독 자주 말썽을 부리고 있지는 않은지 차분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만약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징후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가장 먼저 집안의 환경부터 꼼꼼히 살펴보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보금자리가 항상 따뜻하고 편안한 기운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혼자 사는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